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은 코칭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 스포츠 코치처럼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 아마 코칭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는 이 코칭을 무언가 가르쳐주는 그런 티칭이나 컨설팅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코칭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달라고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분석 결과를 보니 이끌다, 인도하다, 설계, 안내, 가르침, 교육, 그리고 지도와 같은 단어들을 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2016년에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칭을 컨설팅이나 멘토링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조언을 해주는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칭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섭섭한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코칭이 이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코칭은 심리 상담이나 컨설팅, 그리고 멘토링과는 다른 그런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코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른 영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코칭은 현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번 주요 정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제코치연맹으로 불리는 ICF에서는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고객이 성찰과 창의적 과정을 통해 개인 및 전문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몇몇 중요할 것 같은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다른 정의들을 함께 보면서 이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코치협회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코칭의 기본 모델인 그로우 모델을 제시한 휘트모어는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수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도록 돕는 것으로 코칭을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코칭 심리를 개척한 그랜트와 스토버는 코치와 고객이 상호 협력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지속적인 자기주도적 학습과 성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뭔가 좀 길지만 디테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탁진국 교수님께서는 코치가 피코치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코치의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피코치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피코치는 고객, 즉 클라이언트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의들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아마 각 정의들의 공통점들이 보이고 갈수록 코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면 이 코치와 고객의 협력적인 관계, 고객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것,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코칭은 이 수직적인 관계처럼 코치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와 고객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과 통찰을 통해서 고객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코치가 고객이 원하는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때 코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코칭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 강의에서 코칭을 코치와 고객 간 협력 관계를 기초로 고객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과정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다른 정의들과의 공통점이 잘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정의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코칭의 심리학이라는 도서에서 김정은 님이 정의하신 것을 미리 밝힙니다.
저는 이 정의가 좋아서 이 정의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코칭 심리학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코칭을 잘 모르신다면 이 정의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마음을 열고 일단 계속 듣다 보면 아, 코칭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코칭의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하고 그렇게 통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거야 라는 그런 태도로 듣기보다는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모든 강의를 한번 쭉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잘 이해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복 학습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코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코칭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코칭과 헷갈려 하시는 상담, 컨설팅, 그리고 멘토링과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이 고객분들이 코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핏 보면 상담이나 컨설팅과 유사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치는 이 본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코칭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영역과 무엇이 다른지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상담과 코칭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표로 구분을 쭉 해두었습니다만 이 표를 이해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상담이 병리학적 패러다임, 즉 부정적인 것을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의 패러다임, 즉 잠재력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도 이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코칭이 상담보다 목표 달성, 그리고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를 쭉 같이 봐볼게요. 이 심리학적인 맥락으로 보면 상담은 부정심리학, 즉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를 중점으로 진행되는 반면 코칭은 긍정심리학, 즉 자신감, 행복감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심리를 중점으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긍정 심리학은 코칭 심리학의 토대가 되는 만큼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추후 긍정 심리학에 대한 강의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적입니다. 상담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 즉,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을 0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칭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구비시킨다. 즉, 0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코칭과 상담의 차이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추후 코칭의 흐름이라는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객에게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평가 기준입니다. 상담에서는 상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이 상담 과정 그 자체를 심리적인 성장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칭에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코칭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고객이 이 코칭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초점과 방향 역시 상담은 고객의 심리적 성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감정과 내적 세계에 초점을 두게 되고 코칭은 고객의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행동과 외적 세계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관심과 질문의 초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목적과 연관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상담의 경우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0으로 되돌리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즉,
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고장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 뭐 때문에 고장이 났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까 살짝 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자꾸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나? 와 같은 그런 과거의 역사, 그리고 왜라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 코칭의 경우는 0의 상태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도록 구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직해서 회사 동료들과 아직 그런 어색한 고객이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칭에서는 이 고객이 원하는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 결과 지금과는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을 나누게 됩니다. 즉, 이 미래 비전과 어떻게라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그럼 이 코칭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나요? 코칭에서는 과거를 다루지 않나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 포인트입니다. 코칭이라고 해서 절대로 과거를 다루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객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코칭이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쭉 강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구조화 정도입니다. 여기서 구조화란 진행 방식과 같은 형식을 의미하는데요. 상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구조화, 즉 특별한 형식보다는 내담자의 이슈와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코칭에서는 고객의 이슈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런 그로우 모델처럼 어떤 코칭 모델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이 코칭 모델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모델과 같은 높은 구조화는 특히 초보 코치에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처럼 코칭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할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보 코치의 역량이 코칭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에는 없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의 코칭 장면을 돌이켜보면 이 심리 상담을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상담과 코칭의 차이를 꼭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대하신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코칭이라는 것에 몰입하는 데에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저도 코칭을 처음 배웠을 때 이 부분을 잘 못해서 고객은 고객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그래서 코칭이 완전 망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코치와 고객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저는 코칭 신청서를 통해서 고객이 코칭이나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고요. 어떻게 코칭에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라고 이 첫 세션 극초반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고객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이 고객이 코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필요하다면 상담과 코칭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 교육 내용에도 나오니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코칭과 컨설팅의 차이입니다. 일단 컨설팅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결안을 권고하며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고객이 미래에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고객의 학습을 촉진시키죠. 이처럼 컨설팅은 고객의 문제점 해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코칭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코칭과 컨설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코칭은 고객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지만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그 정보와 해결안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는 관계가 수평적인가, 그리고 수직적인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보다 코칭이 무조건 좋은가?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상황,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험을 잘 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컨설턴트와 코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시험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코치일까요? 컨설턴트일까요? 시험이 임박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컨설턴트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는 공부법, 시간관리법 등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제공하겠죠. 당장의 시험을 잘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코치는 무엇에 집중할까요?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시험 그 이상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즉, 이 당장의 시험 자체보다는 고객의 진정한 욕구와 목표에 집중하며 동기를 높이고 스스로 시험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얻고 싶은 목표는 한순간에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동기가 필요하죠. 코칭은 그런 측면에서 컨설팅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더 크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표 내용은 보시면 쭉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 부분입니다. 컨설팅의 경우 이 컨설턴트가 정보와 해결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해결안이 적절했다면 다행이겠으나 이 만약에 적절하지 못한 해결책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컨설턴트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칭의 경우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과 결정은 고객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그 결정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 코치의 책임뿐 아니라 고객도 함께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책임으로 인해 코치와 고객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더 잘 몰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과 코칭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링은 경험이 적은 멘티와 경험이 많은 멘토 간의 관계로서 멘티의 개인 및 전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멘토링 역시 이 멘티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이 코칭과 유사하지만 관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멘토가 멘티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즉, 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코칭은 우리가 정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 흔히 코치라고 하면 코칭을 받는 고객보다 연령이나 경험 면에서 우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코칭의 경우 대부분의 코치가 비즈니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고객분들이 그런 분들을 선호합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이슈를 더 잘 공감해주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 경험적으로 우위가 있다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코칭의 핵심은 아닙니다. 초보 코치들이 코칭을 처음 시작하면 이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해결책이나 자신의 경험 속의 정답을 제공하곤 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치로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코치의 지식과 경험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과 성격, 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서 코치와 고객은 다른 존재입니다. 코치에게는 답일 수 있지만 그게 고객에게 답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고객이 자신만의 답을 스스로 찾는 것이고 코치가 이 과정을 서포트한다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보면 제가 코칭을 할 때 위험한 순간 중 하나가 내가 잘 아는 영역을 고객이 질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다 코치가 자신의 이야기에만 빠져서 코칭이 아닌 컨설팅, 그리고 멘토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고객이 아닌 코치가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객의 코칭 만족도도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고객과의 관계가 수평이 아닌 수직이 되어 이 신뢰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치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지만 결국 코칭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래 코칭과 멘토링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은 코칭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칭이 상담, 컨설팅, 멘토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칭 교육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이 코칭은 자전거 보조바퀴다 라고 그런 자신만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고 싶은데 이 못할 때 보조바퀴를 달고 조금씩 감을 익히면서 결국에는 바퀴를 떼게 되잖아요. 듣다 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코칭에서도 결국 자전거 보조바퀴처럼 이 고객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코칭은 코치와 고객 간 협력 관계를 기초로 고객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과정이다. 제가 이번 시간엔 코칭을 이렇게 정의했죠. 사실 학술적 스타일의 정의라서 약간 딱딱하고 입에 잘 안 붙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코칭 정의를 만들어 보시면 코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드리며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칭은 무엇인가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